자,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좀 어렵죠, 여러분. 그죠? 어렵고 일반 물리를 배울 때는 좀 뒤에 나올 내용이었을 거고 약간 구름 잡는 그런 것처럼 느꼈을 텐데 수학적으로는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선형 배수, 딱 그런 그 미적분학에 대한 도구들이 있고 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1주차부터 쭉 본 걸 보면 처음에 원자부터 시작했죠, 그죠? 원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크리스탈을 이루고 결정을 이루고 이제 클래시컬하게 공이라 보고 공을 모은 어떤 결정체, 3D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 있는 그 결정체, 그 다음 걔의 전기적 성질, 그 다음 열적 성질,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게 기계적 성질, 그 다음에 자기장에 걸렸을 때 전기적 성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부분을 이제 이 재료가 포러스한 물질이 되거나 혹은 이제 솔리드 솔루션이 되거나 재료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구조와 전기적 특징, 열적 특징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단 더 들어온 거거든요. 더 들어와서 지금 배우는 부분은 빛하고 일렉트론, 빛하고 전자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랬을 때 일렉트론 입자와 파동에 관한 얘가 듀얼리티, 얘가 구별할 수 없고 입자를 파동으로 이제 간주하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가 파동이라 생각하고 그 파동에 쓰는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 형태로 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포텐셜을 가정을 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고 예전에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거기서부터 위치 에너지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걔를 넣어서 이제 그 식을 만족하는 파동 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나기 직전에 그냥 참고 삼아 그냥 봤지만 이런 수소 원자 모델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제가 노트 필기한 것처럼 꼭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게 블랙박스가 아니라 요런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이 꼭 볼 필요는 없지만 그 교재에서 결과만 딱 나온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알고 싶으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흥미삼아, 시험에 좋다는 얘기 아니라 흥미삼아. 그런 이런 것들이 하이드로전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게 두 개가 헬륨, 이제 프로톤이 두 개 이제 되어 있는 헬륨,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게 솔리드로 다시 가서 이런 원자 하나에 대한 이 슈레딩 이퀘이션을 풀어서 오비탈을 구하는 방법론이 다시 처음처럼 애톰이 크리스탈을 이루는 이 과정처럼 이 솔리드를 이룰 때 이 솔리드의 전기적 성질이 뭐냐? 얘 전체가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이 앞에서는 클래시컬하게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단은 일반 물리에서도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뒷단은 이제 약간 양자역학적으로 얘를 이제 파동을 푸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몇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딱 중요하니까 나오겠죠, 그죠? density of state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도 이런 키워드가 뭔지, 요거는 항상 그 상태 밀도함수가 뭔지, 페르미 레벨이 뭔지, 웰 방출이 뭔지 이런 것들은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포텐셜 웰 문제로 가장 좀 잘 알려져 있고 어렵지만 그 계산되는 게 하이드로전 애텀이다 였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가 돈다 라는 개념이 3차원적으로 얘가 R, 세타, 파이의 우리 구면 좌표기에서 이 포텐셜 웰 쿨럼 포텐셜에 갇혀 있는 전자로 우리가 이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 레벨도 여기 돌 수 있는 요 레벨도 이렇게 퀀타이즈가 되고 퀀타이즈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R은 0에서부터 R은 무한대까지 요 사이에 전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띄엄띄엄 값을 가지죠. 그죠? 그 띄엄띄엄 값을 가진 이유가 얘가 이제 첫 출발이 우리가 위상이 뭐 파이다. 파이가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다시 같아야하기 때문에 위가 경도가 2파에 돌았을 때 다시 그 함수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R 세타 파이하고 그 사이에 R 세타 파이 플러스 2파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같다는 가정으로부터 한번 퀀타이즈가 되거든요. 파이 방향으로 양자화되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 양자화되고 그 다음에 이 R 방향으로 양자화되어 차례차례 양자되어서 세 개의 양자수를 얘기할 때 N과 L과 M을 얘기할 때 요 세 개 양자수가 파이, 세타, R 요것에 의해서 다 이 양자화되는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려졌습니다. 요걸 이제 구하고 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8 입실론 제로의 제곱에 H 제곱에 N 제곱분의 질량의 2의 4상의 G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고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아둘 거는 이렇게 N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분의 요것만 딱 떼서 보면 1분의 G 제곱 요거는 이제 원자 수죠. 그죠? 원자 번호죠.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13.6 일렉트론 볼트하고 이게 수소다 그러면 G가 1이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쪽이 N이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은 4분의 마이너스 13.26이고 13.6이고 마이너스 9분의 13.6이고 마이너스 16분의 13.6이고 요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이제 제일 높은 쪽이 0이고 그 다음 제일 밑이 마이너스 13.6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N은 1부터 2, N은 3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가 그래 갇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띄엄띄엄 되는 에너지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N의 제곱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젠 애텀 이래 되고 이게 이제 보면 R에 대한 방향들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S오비탈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가장 S오비탈이다 그랬을 때 요거는 요 그림이거든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그랬을 때 S오비탈은 이렇게 거리에 대해서 구면 좌표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P오비탈은 X 방향이 P오비탈, Y 방 X, Y, C라 그랬을 때 Y 방향이 이렇게 P오비탈, 그다음 G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노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높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까? 노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전자의 상태는 에너지가 높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노드가 많을수록 이게 에너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없는 게 S오비탈인데 노드는 다 동그라니까 노드가 없잖아요. 그죠? 노드라 얘기하면 전자가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곳이 있는 곳이 노드거든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는 곳. 그럼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견되고 팔자인 경우는 중심에서 발견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깥에 이렇게 되고 이게 노드가 1개짜리입니다. 그래서 P오비탈은 노드가 1개고 L로 치면 L, 바로 여기 L 값인데 S오비탈은 0이고 그다음 P오비탈은 1이고 D오비탈은 2고 결국 0, 1, 2는 노드의 개수입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 노드의 개수다. X 방향으로 노드 1개, Y 방향으로 노드 1개, G 방향 노드 1개 이렇게 모양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S오비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리에 대해서 이제 함수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거리에 대해서 N 1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 횟수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N이 2일 때는 얘가 N이 2일 때는
여기 R에 대한 그 함수로 따졌을 때 1, 0일 때 이제 R에 대한 함수, 그다음 N이 2일 때 R에 대한 함수를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사이에 R, 세타, 파이 그랬을 때 R에 대한 함수가 R, N, L입니다. 요 함수거든요. 요 함수가 그다음에 이제 Y에 L, M에 세타, 파이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R에 대한 함수하고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로 나눠가지고 R 부분은 이렇게 함수 모양이 N과 L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되고 세타, 파이에 대한 방향은 L과 M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 발견될 확률이라 그랬을 때 발견될 확률은 P의 R에 대해서 발견될 확률은 그냥 이 앰플리튜드의 제곱이 아니라 이 R 제곱이 붙거든요. R 제곱이 붙는데 이건 왜 R 제곱이 붙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은 웨이브 펑션의 앰플리튜드 제곱이 그 위치에서의 발견될 확률이잖아요. 확률 밀도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R에 대해서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대해서 발견될 확률 밀도함수는 여기다 R 제곱을 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구면 좌표계에서 쓰기가 조금 그런데 구면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될 때 있죠. 이럴 때 있을 때 R에 대해서 R과 이렇게 dr 여기 R이고요. 여기 dr이면 원형을 생각을 해보면 부를 생각해보면 R과 dr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에 4파이 R 제곱이 여기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 면적이고 곱하기 dr 해주는 게 여기 볼륨이죠, 그죠? 볼륨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볼륨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 곱을 하니까 R 제곱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인 NL의 R의 제곱한 게 실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거든요.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있으면 이게 그 사이에 R, 세타, 파이에 이렇게 제곱에 D 볼륨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게 이제 볼륨이 되는데 이 DV가 dx, dy, dg 요게 이제 xyz 좌표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사이에 r 세타 파이의 앰플리튜드의 제곱이다라고 했었는데 요게 여러분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로의 d 파이의 dg 얘가 이제 그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의 볼륨 dv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r 제곱 사인 세타의 dr, d세타, d파이가 볼륨이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 그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던가요? 기억이 나요? 솔직히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 들어볼래요 한번? 괜찮으니까 안 물을 테니까. 네. 네. R 위에 있는 거 이거요? 더 위에 있는 거 이거? 더? 이거 DV 그래프 이거 보고 제가 그 수소 원자 모델 제가 계산했었죠, 그죠? 수소 원자 모델 이렇게 해보면 이런 포텐셜 박스다. 그러고 이런 XYZ 좌표계에서 갇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라플라시안이 XYZ에 대한 깔끔하게 떨어지고 계산하게 되면 우리 1차원 포텐셜 웰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3차원에 대해서 확장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인 형태로 됐었는데 얘가 이제 하이드로젠 애텀이 되면 이게 실린더가 구면 좌표가 되잖아요, 그죠? 구면 좌표가 되면
이렇게 라플라시안을 구면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을 써줘야 되고 얘가 포텐셜이 R분의 1이니까 결국 R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 때 푼 결과 교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냐, 푼 결과가 이거다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R 세타 파이에 관한 함수가 결과는 이거다. R에 대해서 함수는 레이디얼 펑션인데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세타 파이 구면좌표계에서 세타 파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y 세타 파이로 하나를 이제 이 웨이 펑션이 기술된다라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스피어리컬 하모닉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XY 좌표계로 이 렉탱글을 한 여기 갇혀 있는 거는 psi x, psi y, psi z 세 가지의 곱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r 세타 파이 구면 좌표계에서는 내가 돌면 세타가 바뀌면 파이가 바뀔 수 같이 바뀌거든요. 위치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직교 좌표계에서 움직이면 거리도 바뀌고 위상도 바뀌고 다 바뀌죠. 그죠? 그래서 하나 바뀌면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세타 파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합쳐서 하나의 함수고 얘가 그 거리에 대한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웨이 펑션이 R에 대한 함수하고 세타 파이가 두 개로 나눠진다 라는 거 결과거든요. 제가 요거 결과만 이게 따왔을 때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걸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제 y 세타 파이가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이 R에 대한 함수는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그 지금 나는 수업 자료에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 R은 그 거리에 대한 것은 세 가지 양자수 가운데 이제 n과 l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파이는 l과 m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n은 에너지를 결정하거든요. 에너지 거리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결정하고 l은 얘가 s 오비탈이면 동그란 모양이고 p 오비탈이면 길쭉한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이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에너지가 다른 거죠, 그죠? 왜 길쭉한 거하고 동그란 거하고 전자가 분포하는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n과 l이 에너지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요 n이 1일 때 이제 l은 있을 수 있는 게 n이 1이면 이제 가지 k 쉘 그랬어요. k 대문자 k 껍질 전자 k 껍질 그래서 n이 1입니다.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좀 더 그 다음 단계 높은 에너지인데 얘는 대문자 l 쉘 두께 껍질이 되고 그 다음은 m 쉘 그러니까 이제 수소 원자를 전자 오비탈을 껍질로 쉘 모델로 생각해서 K 가장 안에 K 쉘, 그 다음이 L 쉘, 그 다음이 M 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K 쉘만 봐도 그 안에 모양이 동그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모양이 있고 이렇게 그 K 쉘은 동그란 것밖에 없죠. 자, 그 여기 보면 그래서 n이 1일 때 이제 L 값은 뭐 있을 수 있냐면 n이 1일 때 n-1까지 0부터 n-1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L은 1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n이 2일 때는 L은 0과 1까지 있고 n이 3일 때는 L이 0, 1, 2까지 있을 수 있고 n이 4인 경우는 0, 1, 2, 3 여기까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n의 값에 따라서 L 값 자체가 n-1까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n이 1일 때요. 이제 이걸 p 오비탈에 그러는데 이 L의 그 다음 양자수가 뭐냐면 m이었잖아요. 그죠? m은 -l부터 플러스 l까지 즉 2l 플러스 1까지의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화학이나 아니면 일반물 때 잠깐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K 쉘에 있을 수 있는 거는 L이 0일 때 S 오비탈만 있고 N이 2인 두 번째 L 쉘에서는 L 값이 0과 1이 있는데 0은 2S 동그란 오비탈이고 2P는 아래 모양 오비탈까지만 있고 N이 3일 때에는 이제 동그란 거 아래 모양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아래 모양 요렇게 지금 전자 오비탈이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지는데 올라갈수록 노드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노드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해보면 R에 대한 노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여기에 되게 많은 점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세타 방향의 노드가 있다는 얘기는 각을 돌렸을 때 이게 0부터 돌렸을 때 특정 2분의 파에서 확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기고, 이게 아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R 세타 파에 대해서 각 그 좌표에 대해서 그 좌표를 돌렸을 때 중간에 노드를 추가시켜 나가면 그 오비탈 모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공 모양이고 아래 모양으로 표시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 모델이다 그랬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런 S오비탈만 이래 있는 경우는 클래시컬하게 애톰이 많아지면 모양이 여러분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FCC 하는 것처럼 이게 딱 쌓았을 때 FCC다 이런 모양이 상상이 되죠, 그죠? 당구공 같이 파워 같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옆에 인접한 것들이 전자가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피오비탈이다 그러면 이게 피오비탈이면 원자가 있으면 동그란 게 아니라 원자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겠죠. 원자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죠? 옆에 있는 원자도 이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왜냐 겉으로 봤을 때 겉에 제일 가해 보이는 전자 모양이 이제 결국은 최외곽 전자의 모양이 되는데, 만약에 피오비탈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애톰에서 이 피오비탈 옆에부터 피오비탈이니까 우둘우둘해집니다. 갑자기 우둘우둘해지면 여기 이제 혼잡했을 때 전자가 잘 겹치는 것도 있고 삐딱하게 놓으면 안 겹치게 만들 수도 있겠거든요. 근데 오비탈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비등만 하니까 얘를 쌓는 방향에 따라서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원자를 쌓아도 이전에 방구공을 쌓았을 때 생각한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예가 이겁니다. 만약 피오비탈을 생각했다. 자, 이렇게 피오비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옆에 거 피오비탈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를 근처에 가까이 해두면 얘 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느 방향을 했을 때 여러분 견우 직녀 오사표가 다 생기겠습니까? 얘를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이런 걸 만들어 봐야 되는데, 피오비탈 있으면 이 아래는 XYZ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오사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삐딱하게 이걸 이렇게 갖다 주는 게 교묘하게 없는 거 골라서 갖다 주는 게 이 오사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말이 오늘까지 어렵죠. 생각해보면 아래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리 만나겠죠, 그죠? 생각해보면 원자 사이 거리를 당겼을 때 얘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도 전자와 인접한 전자가 딱 터치하는 게 다릅니다.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전기적 성질이 이런 오비탈을 어떻게 쌓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에너지 밴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자 하나하나에 전자가 어떤 모양을 돌고 있는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답을 덜 했는데 S오비탈, P오비탈 한다 그랬을 때 세타 파이들 함수를 스피어리컬 하모닉스로 그런다 그랬고, 이게 이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란 거를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교재나 그림들을 쭉 유도해 가는 과정인데요. 여기 이제 볼 때 지난번 요거 할 때 요거 했잖아요, 그죠? 자, 요걸 푸는데 수소 모델이라 했는데 얘를 쭉 풀어 나가니까 뭐 어떤 함수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쭉 풀어 나갔을 때 세타 파에 대한 걸로 세타하고 R에 대한 함수 그 다음 파에 대한 함수 이런 걸로 쭉 쪼개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쭉 계산 유도가 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러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미분방정식의 해가 있더라.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K를 갖다 놓으면서 최종 해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R에 대한 함수는 associate 라게르 폴리노미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 파이는 이렇게 associate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요거하고 엑스포넨셜의 EIM 파이가 되는데요. R에 대한 함수는 associate 라게르 폴리노미얼, 그 다음에 세타 파이는 associate 르장드 폴리노미얼하고 EIM 파이 곱을 했는데, 이렇게 식을 표현하기보다는 이 하이드로젠 애텀을 레이디얼 방향만 모아서 이렇게 이제
레이디얼 방향을 모아서 오늘 좀 이게 좀 제가 말이 막 꼬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래다 함수는 이렇게 되고 스피릭 하모닉스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한 걸 다시 되돌아와 보면 여기에서 요거구나.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던 거. 여기에서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할 때 associate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exponential im 파이 함수를 얘기하기보다는 걔를 합쳐서 spherical harmonics, 그러니까 구면에 있어서의 사인, 코사인 이게 하모닉스잖아요, 그죠? 구면 좌표계에서의 하모닉스를 하나의 좋은 이름으로 붙여놓은 함수고요. 이걸 associate 라게르 폴리노미얼 하기보다는 그냥 레이디얼 방향의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붙여준 겁니다. 붙여주면서 얘의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n과 l이라는 주 양자수 결정이 되고 세타와 파이는 l과 n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n의 이제 규칙은 이게 n은 1, 2, 3, 4, 5, 6 이렇게 늘어나고 에너지를 주로 결정하는 값이고 이 l 값은 이제 0부터 n-1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n이 1이면 0만 허용이 되고 n이 2면 0, 1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리고 양자수가 이제 그런 규칙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 규칙이 왜 나왔냐? 하면 알고 싶으면 아까 그 계산하겠죠. 그죠? 왜 n은 2일 때 n은 0, 1까지만 되느냐? 그랬을 때 아까 그 길리도한 그 시간에 그게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정수해야 됩니까? 하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 m은 이제 l이 있으면, l가 정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로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왜 펑션이 자체가 거리에 대해서도 바뀌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도 바뀌고 그 다음에 파에 대해서도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n이 1이고 0일 때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2고 s 0일 때 l이 0일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에 대해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이 레디얼 펑션 앰플리튜드에다가 r을 제곱을 한 것이 이제 거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나온 이유는 제가 어떤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공간에 대한 볼륨 적분을 하면서 xyz 좌표계에서는 그냥 dx, dy, dg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구면 좌표계에서의 볼륨에 대한 볼륨소가 r제곱 사인 세타의 dr, d세타, d파이라는 여러분 아마 전자기학 시간이나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때 이 r제곱이 바로 여기 레이디얼 펑션을 곱을 해서 발견할 확률을 구할 때에는 r제곱을 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이디얼 펑션이 r10과 r2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다가 제곱을 하고 r10에 제곱을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r 제곱에 r20에 제곱을 하면 얘는 r에 대해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 함수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제곱을 해보면 이제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비슷하게 이렇게 거의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제곱을 하면 이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에 많고 이게 이제 r 제곱을 곱을 했으니까 r 0일 때는 0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 보면 보면 이것도 r 제곱을 곱하면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요게 이제 요 반경으로 보호 레디어스 A0 되는 이게 얘기했을 때 구형의 이런 모양이고 얘 2S 이건 1S고요. 2S 그림도 요게 그림이 이렇게 군데 요게 겉보기에 구 하나인데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피크가 두 개 돼 있어서 중앙에 구 하나 있고 바깥에 구 하나 있는 그런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오늘 얘기하기 참 이상하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잘 전달될까 지금
하는 생각이 혹시 모르겠으면 바로 얘기해줘요, 여러분. 네, 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오늘은 좀 효율적이지 않네. 자, 그래서 그를 이제 우리가 그 이런 플러스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편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레벨은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아까처럼 아령 모양으로 돌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빛에 의해서 에너지를 딱 받으면 한유를 받으면 여기 있다가 여기로 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레벨에도 얘가 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이 한유에 빛을 줌으로써 이 원자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업소프션이라 그러고요. 업소프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위에 있던 것이 전자가 돌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빛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빛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걸 이제 이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이게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라는 사실이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로인 빛에 의해서 들락날락 할 때에도 불연속적인 빛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다 라는 걸 똑같이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띠고 있는 게 이제 이게 하이드로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태양의 이제 중요한 구성 물질인데 태양을 이제 또 보니까 이제 빛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특정한 어떤 색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보니까 새카맣게 그 색깔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색깔 부분을 찾아보니까 바로 수소 원자 모델에서 특정한 요 에너지 준위를 만족하는 경우에 그 수소가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 해당되는 흡수된 선 때문에 까만 선이 이제 이 옵소션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공원 같은 데에서 예쁜 노란색 등 본 적 있습니까? 공원에서 하얀색 등도 있고 그 다음 예쁜 노란색 등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더 좋아요? 그 분위기 좋은 거는 노란색이 분위기 좋아요? 하얀색이 좋아요? 노란색이 좋죠, 그죠? 이번 하얀색은 수은, 그러니까 수은에서 나오는 수은의 원자가 여기됐다가 딱 떨어지면서 나온 빛이 그에 해당되는 에너지고 노란색은 나트륨, 그러니까 나트륨이 그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익사이트 됐다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중에 나온 빛이 노란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션 스펙트럼은 그 물질의 이 원자의 어타믹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물질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빛의 매개로 한 이제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얘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얘가 이렇게 플러스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니까 거리 R에 대해서 여기 돌고 있거든요. P는 질량에다가 V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자가 플러스를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피겨 선수가 이렇게 다리를 손을 딱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고 있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다가 손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왜 빨라지죠, 이게? 제가 직접 시범 보이기엔 좀 그렇고, 좀 부끄러워서 안 될 것 같고, 시키기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돌고 있다가 손을 모으면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라지는 이유가 우리가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다라고 여러분 예전에 배웠었을 겁니다. 보존 법칙이다. 라는 것 때문인데, 각운동량은 돌고 있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과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모멘텀을 곱을 한 것이 우리가 각운동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R 곱하기 P, 이게 이제 각운동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이 돌고 있는 거를 가공 용량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교재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앵귤러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현재 읽어본다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자료에는 밑에 그림 있죠, 그죠? 네, 그림이 여러분 자료에는 있습니다. 뭐냐면 보면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팽이가 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x, y, z에 대해서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걸 팽이로 생각하고 여기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축, 요게 앵귤러 모멘텀 L이다라고 이제 정의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거리 R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돌고 있는 속도가 mv다. 얘가 p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L이 R 곱하기 p니까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중심으로부터 손을 여러분 해보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손을 해보면 선을 하고 속도를 해보면 R이 여기잖아요, 그죠? R이 V가 이렇게 되니까 오른손을 해보면 지금 위로 딱 가겠죠. R이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요 벡터 MV 벡터하고 R 벡터를 해보면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서 L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L이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정의가 되고 그래서 팽이가 돌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돌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가 값이 세타고 여기가 여러분 그러면 이게 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돌고 있다는 얘기는 요 위도가 세타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내렸을 때 xy에 대해서 x축으로부터의 각이 파이 그러니까 경도입니다. 지구로 따지면. 그래서 위도 경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면 팽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돌 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팽이가 진짜 팽이처럼 어떻게 돼요? 팽이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계속 여기에 이제 그 지구 중력이 있으면 얘가 그 중심을 이렇게 세차원도 가지고 그죠? 대금을 돌죠, 그죠? 돈다 생각해보면 세타는 똑같으면서 파이가 증가하는 대로 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축이 보통 우리가 우리 팽이일 때는 지구 중력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자인 경우는 자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얘기합니다. 비필드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세차 운동 하듯이 얘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L 값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제가 수소 원자 모델에서 N 그리고 그다음에 L, M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 주 양자수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 L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스몰 L 양자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회전 요 L의 의미거든요. 앵귤러 모멘텀 의미라서 여기 L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요 값이 하바의 스퀘어 루트의 L의 L 플러스 1이다. L이 2다 그러면 요게 앵귤러 모멘텀은 하바의 루트의 2 곱하기 3이다. 루트 6 하바가 바로 앵귤러 모멘텀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수 L이 정의되면 또 앵귤러 모멘텀 값이 정의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보면요. L이 2다 그러면 L이 2다 그랬을 때 제가 M은 뭐뭐 될 수 있다 그랬었습니까? 그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2이면 5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L이 2다라는 거는 실제 XYG일 때 얘가 L이 2라는 얘기는 하바의 루트 2 곱하기 3, 즉 루트 6 하바의 값이라고 되는 건데 이게 중심을 해서 루트 6
루트 6, 루트 6 이렇게 크기가 루트 6 하바, 루트 6 하바, 루트 6 하바, 루트 6 하바, 루트 6 하바 이 5가지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m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거는 5가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 그림 그릴 때 크기는 루트 6 하바인데 얘가 크기가 아무 데나 있을 수가 없고 특정한 요 각도를 가지고 요 5가지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운동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L이 2다, L이 3이다 그러면 L이 3이면 어떻게 됩니까? M은 L이 3이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7가지잖아요. 그죠? 7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요게 크기가 3, 12, 루트 12 하바 크기가 루트 12 하바인데 얘가 7가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정도로만 이 각을 가지고 이 세타를 나눠 가지고 얘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L과 M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상상이 됩니까? 이제 L이 3이다 그러면 얘 중심을 돌고 있는 이 가공동 값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3이다 그러면 3 곱하기 4에다가 루트 한 것에 하바 곱한 만큼 얘가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돌고 있는데 아무 때나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3인 경우는 7가지 2L 플러스 1이니까 7가지가 요가 이렇게 특정 간문 7가지 경우에만 얘가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자가 도는 경로도 다 양자화 돼가지고 아무데나 자유롭게 도는 게 아니라 얘가 특정한 방향으로 돌고 그다음 특정한 방향에 대해 허용되어 있는 각도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궁금한 게 이제 생길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에서 빛을 받으면 전자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자가 올라간다 표현했습니다. 여기 있던 게 빛을 받으면 팍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올라간다 그랬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면 이 에너지에서 이 외부에 공급된 에너지만큼 더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만 외부의 빛 에너지하고 올라간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델타 에너지하고 한유가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 변한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방금 배운 걸 보면 이 전자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운동을 돌고 있으니까 돌고 있는 모양이 L이 특정한 L에 대해서만 이제 모양이 정의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지수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빛을 쬐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빛을 딱 쬐었더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SO비탈, 뭐 PO비탈, TO비 이 모양 그대로 올라갈까? 밑에 있을 때 RM 모양을 돌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떤 모양일까? 밑에 돌 때는 이렇게 구 모양으로 돌고 있었는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죠? 그럼 9회에서는 똑같이 9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9회에서 S오비탈이 있던 건데 여기 낮은 S오비탈이 있다가 비스가 받았어요. 그럼 올라갔죠. 그럼 S오비탈로 올라갈 거예요. 무슨 생각에? 뭐 Y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동그래 돌고 있었거든요. 돌고 있는데 비스가 받았어요. 올라가면 또 동그래 돌 수 있을까? 한번 투표해 볼까요? 한번? 동그랗게 돌고 있었는데 이걸 빛을 딱 받았더니 더 위로 올라가 또 동그랗게 돌고 있다. 돌고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다 그 동그랗게 돌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답은 이제 동그랗게 돌고 있던 거는 그다 올라갈 때는 동그랗게 못 돌아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따르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 되잖아요. 그죠?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까 가본 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죠. 길게 있다가 조금은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가본 동량도 보존이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운동량 보존 법칙도 있죠. 그래서 에너지하고 가본 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데 가본 동량 보존 법칙이 바로 빛을 딱 들었을 때 올라가더라도 가공 동량은 보존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빛이 올 때, 빛이 오면 하바에 해당되는 만큼의 가운동량이거든요, 여러분. 하바에 해당되는 만큼의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포톤 자체가. 빛 자체가. 빛이 하바에 해당되는 빛이 가운동을 가진다는 게 좀 의미 이상하죠, 그래서 그 빛이 들락날락할 때 얘도 그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운동량을 주기도 하고 하바만큼 주기도 하고 하바만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빛을 딱 했을 때 S오비탈이면 그 다음 올라갔을 때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더라도 하바만큼의 그 L이 1만큼 추가될 수 있거나 1만큼 감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모양이 S오비탈에서 P오비탈로 가거나 P오비탈에 있는 것이 S오비탈로 오거나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말이 그거거든요. 소리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요겁니다. 셀렉션 룰. 이게 셀렉션 룰이라고 그러거든요. 빛의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빛이 원자에 쬐어졌을 때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높은 에너지로 가고 가고능량 보존 법칙에 따라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모양이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빛 에너지를 줬을 때 주거나 받을 때 이게 전자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모양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말보다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 됩니다. 연상을. 예를 들면 이런 건 게임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게임도 할 수 있는 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다가 무슨 수건 돌리기 게임 좀 안 하죠. 다 그 아파트 게임 하나? 게임을 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오비탈의 이제 그 원리를 기반으로 오비탈 게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러 앉아가지고 수건 돌리기 옛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막 돌고 있다가 에너지를 팍 받으면 공공책 빵을 받으면 갑자기 모양을 P-오비탈 모양을 돌아야 된다라든지 그러면 S-오비탈 돌고 있는데 이 빵을 했는데 계속 S-오비탈을 전부 돌고 있으면 너는 틀린 거다 이렇게 그런 게임을 만든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처음 개념이 좀 어려울 텐데요. 이 셀렉션 룰이란 거하고 그다음에 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예. 그럼 쉬고 이제 스피넬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기지감 키고 이제 가장 덮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룹 활동은 잘 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제가 조별로 좀 다 해놨거든요. 그래 보니까 뭐 홀 효과를 본다거나 대왕 결정. 대왕 결정에는 용어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참 아이디어 좋다 싶더라고. 대왕 결정. 탄소 나노 튜브의 무한한 가능성. 홀 이펙트는 어떻게 작동할까? 이거 제가 안 썼네. 그다음에 HGP 유니트 셀과 결정 구조, 용수철로 묶인 원자 모델. 그다음에 H 익스프레스 이름 잘 지은 것 같은데 이게 뭐 까먹었네요 제가. 박민재 씨 이게 뭐였었죠? 홀 이펙트 했나 이게? H 익스프레스. 나 홀 이펙트. LED 등과 스위치 아니면 LED 이해를 못하겠네. 우동균 씨, 이게 뭐였죠 이게? 저거를 재료로 사용해서 만들겠다. LED 등등과 스위치인가요? LED를 스위치를 우리나라 붙여야 되는 예.
불순물에 의한 충돌 확률 증가. 핀볼처럼 공이 내려오면서 충돌의 횟수를 측정한다.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보니까. 빛의 두 얼굴 파동편, 불순물에 따른 열 전도성인데 구슬과 비스, 크리스탈 스트럭처, 결정 결함. 이거 이름 누가 지었는지 모르. FBI 이나빈 씨 이름 누가 지었어? 이 FBI? 아 그래? 저희 FBI가 뭐지 그랬더니 FCC, BCC 인스트럭터다. 이름을 딱 잘 지었더라고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홀 이펙트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 그 포트폴리오 자다 링크 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물건을 사서 이렇게 뭐 만드는 예를 보여주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 이용해 서로 좀 기록을 남겨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기생 한번 다시 키고 10초만 멍 때리고 자. 저는 앞에서 얘기하면 시간 금방 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금방 가요? 제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제일 잠 오는 시간이 국어 시간이었는데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이제 시인이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근데 시인이셨는데 그냥 되게 좋은 일 하시는데 너무 목소리가 잠이 와요. 기억이 나는 게 눈을 떼겠다 해가지고 강에 눈을 뜨고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수업을 진행되잖아요. 진행되는데 제 시계를 아까 얼마 남았지? 제 시계를 딱 봤는데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눈을 딱 뜨고 있는데 시계를 딱 봤는데 시계가 빠르게 초침처럼 도는 거예요. 분침이. 그 분침이 초침처럼 빨리 도는 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계가 왜 이렇게 빨리 돌지 하는 순간 제가 깬 거라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잔 거죠. 그러니까 시계 보면서 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분침이 초침처럼 도는 걸 느낀 거죠. 딱 눈을 딱 의식을 차려보니까 그 교실에 다 자고 있고 그래서 뜻이 이제 난도가 오시고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 또 진행할게요, 여러분. 돌고 있는 게 더 있어요, 여러분. 돌고 있는데 이 앵귤러 모멘텀이 그 공간적으로 돌고 있는 것도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자체적으로 돌 수도 있거든요.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다. 그러고 이거를 S라는 걸로 새로운 양자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스핀 업과 스핀 다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핀 업과 다운이 있는데 얘를 표현할 때 앞에 L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인데 0, 1, 2 이렇게 정수였는데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우리가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가 S 2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두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플러스 2분의 1을 업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2분의 1 다운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업 스핀과 다운 스핀이 자체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것도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양자화된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1을 더한 2분의 3의 루트를 취한 것에다가 하바를 한 값이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는 전자의 자전에 의한 가운동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업과 다운이 있는데 아까 그림처럼 생각해 보면 앵귤러 모멘텀처럼 이렇게 크기가 루트 4분의 3에 하바 하나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걸로 생각하면 아까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위 업과 다운이 삐딱하게 있는 겁니다. 이쪽에 각이 세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과 다운으로 그림이 되어 있고 스핀 업 요래 돌고 있고 스핀 다운 요래 돌고 있고 스핀 다운이고 스핀 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거를 이제 보니까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다음 전자가 이렇게 제자리 돌고 있어요. 근데 전자는 차지를 띄고 있잖아요, 그죠? 전자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돌고 있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실제 전류가 흘러서 그냥 돌이 돌고 있는 거 다른 점은 전류가 돌고 있으니까 주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돌 때에는 자기장이 안에 생성이 되고 그 얘기는 바깥에 자기장이 있으면 얘가 그 자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이 되겠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자기가 되거든요. 얘가 전자가 일렉트로닉스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자를 얘기하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분계되는 게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핀 퀀텀 넘버라고 끝내지 않고 스핀 마그네틱 퀀텀 넘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로스의 앵귤러 모멘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얘가 이렇게 돌고 있다 하는 자체는 여러분 그 전자기학 배울 때 다이폴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마그네틱 다이폴 여러분 배웠습니까, 여러분? 많이 다이폴 할 때 이런 거 배웠었죠. 이렇게 중간에 그 고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반경이 A일 때 이 중심에서부터 중심축을 따라가서 여기에 자기장을 구하라, BG를 구하라, 혹은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죠, 그죠? 여기서 조금 비껴난 경우에 대해서는 요만큼 돌아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아마 시험에 잘 내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A 값하고 뭐 B 값하고 뭐 H 값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전류가 흐를 때 이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계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전자가 공전하거나 자전하게 되면 전자의 가운동량이 이제 작은 전류 루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그네틱 모멘트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틱 모멘트라는 것을 U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게 흐르는 전류 크기에다가 그 전류 루프의 면적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기학 할 때에도 마그네틱 모멘트의 정의죠. 여러분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있으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이 사이에 마이너스로 플러스까지 D라는 벡터가 있으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Q에다가 여기에 이제 거리 D를 한 것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였고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이렇게 조그만 루프가 있어서 전류가 I가 흐르면 그 단면적이 A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전류 I에다가 이 면적을 하는 A에다가 이 면적이 가리키는 이제 A 벡터로 해서 이게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화살표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마그네틱 일렉트릭 다이폴 그다음에 마그네틱 다이폴 다 화살표 표현을 해서 이 주위에 전기장, 이 주위에 자기장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앵귤러 모멘텀이 얼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거든요. 연결을 지을 수 있어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 되돌아가서 뭐냐면 이제 이 하이드로젠 애텀이다. 그랬을 때 양자수가 뭐뭐 있었냐면 N과 L과 M이 있었는데 한 가지 더 붙어가지고 스핀 마그네틱 퀀텀 넘버 MS가 붙습니다. 그래서 ML과 N, L, ML과 MS 결과적으로 네 가지가 됩니다. 제가 그 XYZ 좌표계에서 주 양자수가 X 방향, Y 방향수를 세 가지를 그렸죠. 근데 여기 이제 구면장 하이드로젠 경우에 돌고 있는 스핀이라는 게 들어가서 한 가지 더 들어가서 네 가지의 양자수이거든요. 절대 그 여기에서 그 법칙이 그 같은 에너지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앉아 있잖아요, 그죠? 다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자리 빈자리 맞네 그러면서 임승민 씨죠, 그죠? 임승민 씨 앞에 앉아버려요.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하겠어요. 누가 왔는데 그 앉은 자리에 바로 같이 앉아서 앉겠어요? 허용하겠어요? 절대 허용 안 하겠죠, 그죠? 얘기 안 해도 허용 안 해, 그잖아요, 그죠? 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자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아까처럼 돌고 있는 상태가 변하는 것처럼 들어가면서 너가 N, L, M, L, MS까지 다 같으면 난 그 자리 못 들어가.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를 채울 때, 빈자를 채울 때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전자에 대한 채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걸 먼저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이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자, 그 다음 밑에 거 읽어볼래요? 시작. 딱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제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아마 이전에 배웠던 내용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우리가 그 이렇게 표현합니다. K 쉘이 이제 n이 1일 때거든요. n이 1일 때 허용되는 것은 한 가지 상태를 얘기하면 L이 0인 경우만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L 쉘에서는 우리가 이게 n이 2인 경우입니다. n인 경우는 이제 요거는 우리 S 0일 때 요 한 가지 L이 0인 경우가 성립하고요. L이 0일 성립하고 L이 1인 경우가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테트리스 하듯이 모양을 이렇게 방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수소는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원자 하나씩 올라가면 전자가 전자 1개, 전자 2개, 전자 3개, 전자 4개 이렇게 할 때 이 방들이 쭉 있는데 요 방들이 쭉 있습니다. 방들이 올라가면서 전자한테 허용이 되어 있는 방이 이렇게 원자 주위에 이런 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KL, M 쉘인데 일단 S가 0일 때, S가 1일 때, S가 L이 1, 2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전자 한 개면 여기 S 오비탈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개 딱 들어갑니다.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인 경우는 그 전자를 채운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한다 그랬을 때, 요 똑같은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똑같은 자리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되냐면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레벨에 이 테트리스 모양의 블록은 N과 L과 M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스핀 업 다운 MS가 다른 거를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돌고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이제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S 오비탈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전에 전자 하나 채워져 있을 때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비집고 똑같은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양자수인 스핀 망을 모멘트인 다르게 도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침대가 있으면 한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침대가 있으면 근데 두 사람이 자야 된다. 너무 좁으면 항상 서로 반대로 자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걸치고 이러는데 희한하게 반대로 돌면 자기 편한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옛날 자취할 때 제 동기하고 있으면 잘 때 서로 180도를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배치된 컨피규레이션을 바꾸면 이게 잘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재밌는 상황이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MT를 갔었거든요. MT를 갔었는데 텐트가 두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5명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5명 있었는데 텐트 2개를 썼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학생이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이 텐트 딱 하나를 했어요. 하고 나머지 텐트 하나가 남학생 4시 누워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누워보자 그래서 딱 누우니까 이제 세 사람이 딱 누우니까 이게 어깨 다 부딪히고 꽉 찼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바꿔보자. 그래서 90도 바꾸거든요.
다리 쪽 쪼그리고 다리 쪼그리가 4명이 딱 눕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더 자야 되는데 그래 하면서 그러면 3차원 정도 눕자 그래가지고 어깨 하나를 들어가지고 어깨를 들어서 좁히니까 4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운 다음에 덮으니까 4명이 다 잤거든요. 자다가 제가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중간에 또 나와서 갔다가 오니까 이게 덮였지. 들어갈 데 없어가지고 해가 뜰 때까지 바깥에서 자다 깬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면 같은 장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데 컨피그레이션을 바꾸면 된다. 운동 상태를 바꾸면 채울 수 있는데 이 자연에 이런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딱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이게 같은 상태다라는 거를 다른 상태로 이렇게 해서 같은 에너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들어간다는 게 같은 상태일 때가 되면 쿨롬 힘에 의해서 반발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돌고 있는 L 값에 따라서 S 오비탈, P 오비탈이 돌고 있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 최대한 멀리 있으라 그러니까 다른 L 값 선택하는 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서로 청력 때문에 같은 N의 상태가 있지 않은 게 바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NL 양자수 전자는 같은 방향 정렬할 경향이다 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또 채워질 때 3일 때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4일 때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5일 때 채워지는데 이 6이 들어갈 때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비탈 PX, PY, PG라고 생각해 보면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에서 해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PX 오비탈, PY 오비탈이잖아요. 그죠? 전자 한 개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그 다음 전자는 서로 쿨롬 청력 때문에 여기에 다시 같이 들어가기보다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 반대로 누워서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텐트로 가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최대한 거리 멀게 해서 간다 라는 게 이제 요 옆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전자가 들어오면 또 여기 채우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설명해 놨죠. 같은 NL 양자수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훈트의 법칙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공간적으로 표현해서는 X 방향의 R형, Y 방향 R형, Z 방향 R형이 있으면 X 방향 R형에 하나가 채우고 있으면 기왕이면 다른 방향에 이제 R형에 들어가서 요 둘 사이에 서로 청력 때문에 서로 멀어지려는 경향을 같이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해서 이제 훈트의 법칙이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경향이다라고 말을 달리 표현을 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트 법칙이 사실은 내부에 쿨롬 리펄전에 의해서 청력이 작용해서 이게 최대한 한쪽과 정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채우죠, 그죠? 그 다음 또 올라가면 이렇게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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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렇게 채우고, 차례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원소 주기율표를 보고 원자 번호가 주어져 있다. 그럼 전자 개수가 있으면 그런 테트리스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전자를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다 채워져 있는 경우,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경우는 업과 다운이 정확히 같잖아요, 그죠? 우리 자석이 있으면 NS가 이렇게 돼 있고 NS 반대로 똑같이 있으면 얘 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서로 NS가 서로 반대 방향에 누워 있으면 캔슬이 돼서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두 개 짝이 있어서 얘가 캔슬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얘는 이제 서로 캔슬된 거고 얘도 캔슬된 했는데 만약에 한 개짜리가 있다, 이렇게 한 개짜리 남아 돼 있다. 자, 그래 돼 있으면 보면 이렇게 안 채워져 있는 거는 그냥 마그네틱 모멘트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자기장 성질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두 개씩 페어가 되어 있으면 얘가 합쳐져서 하나 0으로 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자기장 성질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언페어드 스핀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에서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게 재료에다 철은 자석에 붙죠, 그죠?
털은 자석에 붙는데 뿌리는 자석에 붙습니까? 자주 안 붙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아, 자석을 붙일 때 얘가 붙을 것이냐, 안 붙을 것이냐, 라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언페어드 스핀이 있는 금속하고, 언페어드 스핀 다 페어리 되어 있어서, 겉으로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없는 거하고, 사실은 자기 특성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자를 채워 나갈 때 물성의 그 마그네틱 프로퍼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정성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이런 그 에너지를 이제 뭐 레벨 가지고 또 이용한 게 이제 이런 거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따라 해볼래? 스턴 갤락 실험? 네. 익스페리멘트인데 제가 우리말 섞어버렸네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스핀업과 스핀 다운을 구별하는 실험이거든요. 이게 이제 은 원자를 쭉 이렇게 보냈더니 은 원자에 언페어드 스핀이 있는데 자기장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N과 S 이렇게 해가지고 NS가 이런 식으로 그 그레디언트가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은 원자를 이렇게 보냈더니 어떤 빔으로 보냈더니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 원자를 쭉 이렇게 입자형태로 빈 공간에 쭉 보낼 수 있는데 자기장이 불균이라는 자기를 놔뒀더니 제가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눠지더라 라고 실험을 한 게 이 전자에 언페어드 스핀이 있는 전자에 있는 원자 얘가 하나를 위로 하나 있다는 얘기가 두 가지 종류의 스핀이 있구나 라는 걸 밝힌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스턴 갤락 실험 익스페리멘트가 이 스핀을 2분의 1인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를 보인 좋은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레벨에 관한 또 얘기들이 또 할 때 이제 이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높은 상태하고 낮은 상태하고 이런 게 있을 때 빛을 쪼이면 여기 에너지 밴드로 표현을 하고 에너지 D로 생각해서 HF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빛을 받으면 올라가는 거 이걸 이름 붙인다 그러면 뭐라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쪼였는데 이 물질의 상태가 올라갔다. 이걸 어떻게 말로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업섭션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투에 여기 원래 있어요. 여기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얘가 빛이 나오겠죠. 그죠? 얘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션이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얘를 얹어 올렸을 때 천천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저기 100개를 올렸거든요. 100개를 올렸는데 100개가 있어요. 전자가. 100개 한 개가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또 한 개 떨어지고 할 때마다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확 떨어지면 빛이 강하게 확 나오겠죠. 그러면 100개가 전자 올라가 있는데 하나씩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천천히 오래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낮에 개를 하나씩 올렸다가 밤이 됐을 때 하나씩 내려오는 게 뭐예요? 하나씩 내려오는 거. 하나씩 내려오는 게 뭐겠습니까? 네? 어떤 거요? 잘 안 들리죠? 식물. 왜 식물에서 그래요? 방압성.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는 이제 녹말 형태로 하는 거니까. 네? 가로등, 태양 가로등. 가로등인데 그거는 켰더니 천천히 빛이 나오죠. 근데 천천히 빛 나오는 분위기 있는 거 여러분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천히 빛 나오는데 분위기 있는 거. 천천히 빛이 나오는 분위기 있는 거 여러분 뭔가요? 네? 야광 글 있잖아요, 그죠? 반딧불 같으면 밤새도록 얘가 푸른 등이, 불스러운 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대낮 동안, 낮에 동안 이제 그 여비된 전자들이 많이 있는데 걔가 밤 동안 몇 개씩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서 이걸 우리가 라이프 타임이라 그러는데 이 디케이하는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길면 타임이 길면 얘가 천천히 나오고 이걸 우리가 인광이라고 그럽니다. 인광이라고 그러고 이건 일단 이미션이다. 이거 스판테니어스 이미션이다. 스판테니어스 이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스판테니어스가 길고 짧은 게 있는 거죠. 길고 짧은 게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이제 한 개가 들어오고 100개가 있는데 한 개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 100개가 온 것 때문에 다들 들떠가지고 같이 100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들 업돼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툭 치면 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우르르 그 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 있는데 다 똑같이 되면 이게 굉장히 강한 빛이 나오거든요. 이게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여러분 그 3장 문제 있죠, 3장 문제. 3장 문제는 제가 예전부터 힌트를 좀 많이 주도록 했거든요. 힌트를 좀 많이 줄 테니까 저는 제출을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힌트를 많이 줬으니까 제가 좀 더 많이 푼 거를 공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니까 그 부담 갖지 말고 그 부탁하는 거하고 제가 힌트 주는 문제하고 생각을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지를 안 했더니 모르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 보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네.